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통일 미래세대 양성 프로젝트 제9회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서울특별시에서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오늘 행사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 수료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 작품을 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비전 세미나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아카데미와 세미나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못 뵈어서 정말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보고 싶어요. 네, 코로나19로 여러분들과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소통하다 보니 중간에 오해나 어려움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줌 사용을 많이 안 해봐서 미숙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이번 청소년 통일비전 세미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시작된 단체예요. 그래서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9회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가능했었죠. 특별히 금년이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듯이 9회예요. 그래서 2012년에 1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한국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두 군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그냥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발전이 돼서 9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작년에는 우리 중국 상해의 드림봉사단이 같이 이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해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도 같이 다니고 러시아도 같이 다니고 그런 평화의 발걸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감사한 게 우리 일본 코리아 국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통일 비전 세미나가 됐어요. 또 국내에서도 부산에 있는 장대연학교, 용인에 있는 중앙예담학교, 태백에 있는 생명의 강학교, 그리고 멀리 제주도에 있는 나무숲학교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이 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오늘 세미나 발표는 한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10분이 넘는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그 심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귀하게 연구할 수 있고 또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하는 평가들이 참 많았어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번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글로도 쓰고 또 문화예술 작품으로도 만들어서
제시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사회로 나올 때인데, 대학에 갔을 때 우리 평화한국하고 계속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평화한국에는 국제 인턴들이 많이 와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와 있고 왔다가 갔고, 프랑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프랑스 사람, 또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관인 청년이 외교관 이제 관두고 서울대학교에 와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다양한 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형 누나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같이 하는 우리 인턴 중에 상해 후단대학교에서 또 역사과 다니는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들, 누나들, 언니들이 평화한국에 와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 가고 이렇게 사회 경험 또 인턴 경험하고 싶으면 평화한국에 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순서가 진행이 될 텐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서 아주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기대하기를 미국과 또 우리 러시아에도 평화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또 분들이 계세요. 베제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독일 이런 데서도 좀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택트인데 온라인으로 연결한 데서 온택트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온택트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과 함께 이런 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요즘에 유명한 게 BTS하고 또 여학생들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랙핑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야의 BTS고 블랙핑크가 다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오늘 끝까지 잘 같이 가봐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청소년 분들을 위해 귀한 말씀해 주신 허문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축사와 격려사가 될 텐데요. 20대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한국여성의정 서울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신 정은혜 의원님의 축사와 한림성신대학교 이윤기 교수님께서 격려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먼저 청소년 통일 아카데미와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세미나를 마치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2020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6.25 전쟁이 70주년, 또한 역사적인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또한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남북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또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셨던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청소년 통일 비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9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 8회까지 제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이 왔고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같이 진행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5월 달부터 7월 달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계속 진행해서 이렇게 또 세미나에 이르게 된 것 너무나도 여러분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학교 공부도 쉽지 않았을 테고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해 오셨고 또 여러분이 좋은 작품들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또 세미나에 이를 수 있어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런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카데미로 하고 또 세미나를 해야 하느냐. 뭐 여러분 이번에 느껴보셨겠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셨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잘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 사회나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뭐 말할 것 없죠.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의 시기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는 통일에 관련된 글을 쓰고 또 생각해보고 또 발표해보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서 내셨는데 제가 또 심사를 했던 영역에서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았고 또 한 학생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내려온 유튜버들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낸 글을 보고 야 너무 참신하고 뛰어난 글들을 썼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청소년들의 그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글들을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온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카데미에 잘 참여하시고 또 세미나까지 여러분 완수하시고 완주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정은혜 의원님과 격려사를 해주신 이윤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순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아카데미와 세미나에 참석하신, 수강하신 그 학생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름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아 간사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화한국의 교육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진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선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청소년 아카데미의 수료를 완주하신 그 학생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표 학생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료를 위해서는 5개의 아카데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듣고 댓글을 달아 출석 체크를 해야 하셨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마치고는 총 감상문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끝까지 임해주신 학생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인천 9월 여자중학교 김수빈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여자중학교 2학년 김수빈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나태해져 강의를 보는 것도 미루고 이렇게 미룰 거면 차라리 신청하지 말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강의를 보기 시작한 뒤부터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보니 제가 모순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같은 민족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크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에 밀려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어쩌면 아니 우리 세대가 통일을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차 강의를 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자랑스러웠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강의를 통해 주변국들과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할 때 받아야 할 도움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차 강의에서는 무력의 하드파워와 문화와 대외교류, 협상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드파워를 쓰고 지지도가 훅 떨어진 소련의 역사를 듣고 무력보다 강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다른 강대국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하드파워보다 K-팝처럼 소프트파워의 힘을 더 키워서 외국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이 통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차 강의에서는 지난 두 강의와 다르게 북한에서 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라 생경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상상에 불과했던 북한의 문화생활과 생활, 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 등을 알 수 있어서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과 더 친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 가족이 오면 옛 집이 그리워지지 않도록 새 집의 생활에 적응하고 만족하게 차별 없이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이고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뿐 예전부터 같은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차 강의에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6.25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한과 북한 모두 합쳐 가장 가슴 아프고 불행한 전쟁은 바로 6.25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집이었고 같은 나라의 동지, 친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나갔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 이웃을 지켜야 하는 아픔이 세상 마음을 찢는 것 같았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상이 맞지 않아 일어난 전쟁이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우리가 희생당했다는 생각에 분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차 강의에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 배웠습니다. 앞서 두산의 장수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과 경제와 사회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셋의 균형을 잘 조절해야 올바른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아니라 사촌관계로 넘어가 북한과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인 지금
그것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하루빨리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고 통일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이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강의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가 무거운 만큼 내용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쉽게 이해가 되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꺼내서 정리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문제가 아닌 갈등으로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영상을 찾아볼 것입니다. 지금 갈등이 북한에게도 남한에게도 최고의 방법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식 가득하고 좋은 강의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빈 학생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예담학교의 김정민 학생이 소감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예담학교 중학교 3학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통일비전 아카데미에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 중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SDGs 중 교육에 관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통일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교육에 대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민분들이 나온 영상을 보면서 북한과의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속 한반도라는 강의를 들으며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버텨왔기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통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며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정민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생명의강학교 서경민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생명의강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서경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통일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로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들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수업을 계기로 이번 2020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참여하기 전에도 통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통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한 저의 지식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저는 통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번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번 기회에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통일비전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던 강의들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고 나서 소프트 파워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통일 비전 아카데미를 돌아보니 제가 참여하면서 가졌던 기대들을 많이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북한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번 통일비전 아카데미에서 많이 깨달았기에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참여했던 통일비전 아카데미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과 제가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하는 일에도 녹아들어서 제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2020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여한 것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신 평화한국과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감사하신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감상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민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글로벌학교 김하은 학생이 소감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수강한 한동글로벌학교 고3 김하은입니다. 저는 이 아카데미를 저희 학교 진로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 포스터를 보면서 이번 강의 내용이 6.25 전쟁과 남한 관계, 통일된 한반도가 있기 위해 필요한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어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은 저에게 꼭 좋은 기회일 거라 생각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듣는 강의는 다 저에게 너무 깊게 와닿은 강의였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준 강의는 이제 탈북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남한 생활의 차이점,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강의에서 선생님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니 탈북해서 남한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지만 더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인권 교육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제가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꼭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만 알고 있었던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강의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세미나 이제 에세이 작성하는 것을 이제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제가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DMZ 탐방 활동 그것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아카데미를 수강했지만 이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제가 더 생긴 목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청소년 통비아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은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장대현학교 이원석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장대현학교 이원석. 청소년 통일 비전 아카데미에서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일단은 내가 통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TV에서 북한 소식을 듣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서 늘 북한 주민들과 통일에 대해 기도를 하면 그것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고 관심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나는 장대현학교라는 곳에 진학했다. 많은 의미에서 통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북한, 남한, 중국의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치 작은 통일을 느낄 수 있었고 기독교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시야를 넓혀갈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틀이 점차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통일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원래는 하나였던 우리는 왜 남과 북으로 갈라져야 했고 지난 70여 년이란 긴 시간 속에 너무나 다르게 변해버린 두 체제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통일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았다. 그러자면 북한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우린 한민족이기 때문에 헤어져 지낸 시간은 길어도 많은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은 왜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의 생각도 적어본다. 그 답은 우리는 예로부터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 분기를 이루거나 또는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북한이 망한다면 자연스러운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남과 북이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생각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를 비방하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통일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진다. 나는 남과 북 모두 통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마다 이유나 상황이 있겠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학교 수업에서도 통일을 더 많이 하며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네, 원석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무와 숲학교 김은송 학생이 소감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나무와 숲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김은송입니다. 제주에 사는 제가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여서 강의도 듣고 그것에 맞게 사진도 찍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통일은 하나이지만 다른 우리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고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과 이해,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우린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있지 않고 주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니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와 사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더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경험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송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코리아 국제중고등학교 이유나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국제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유나입니다. 지금부터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제2교포입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역사를 자세히 배울 기회가 적고 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면서도 자신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제 자신에게 항상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는 스스로 역사를 알아보지는 않았고 그냥 한북한이 통일되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청을 거듭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강의도 점점 재밌어지고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5번의 강의를 다 들은 지금 저의 지식 범위와 시야가 넓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통일 아카데미에 참가하여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통일은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강의에서 한 번 이상은 외국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 중, 러, 일의 글로벌 정쟁이나 소프트 파워, 그리고 6.25 정쟁 등 많은 일과 세계 문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키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을 보면 주변 국가와 원활한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통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을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일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할까라는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제안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선 문제를 숙지하여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에서 7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더 깊이 고민하여 저 자신의 생각을 가짐으로써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예비 지식도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만큼 얻은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강의가 저에게 있어서 큰 배움과 성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아 학생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드림봉사단 박병준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 지역 학생 대표 박병준입니다. 현재 상해 종신학교 국제부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5년간 상해 드림봉사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사실상 저에게는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년인 12학년이 시작되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한 해에 특히 12학년 진학 직전에 2020년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었음을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제 좀 더 성숙해서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좀 더 자라나서일까요?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운 것들 하나하나가 무척 감동적이었고 작년 세미나 때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독립적인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건강히 키워주신 이 건강한 육체의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는 주때 있는 정신과 투명한 사명감을 제 온 영혼에 붙여 넣어줬습니다. 이제 곧 사회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선열들이처럼 피를 흘리며 투쟁할 일은 없겠지만 수년들 혹은 영령들이 지켜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마지막 남은 저희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하나의 작은 씨앗처럼 땅에 뿌리 내리고 세상의 통일의 소망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평화 통일이라는 영혼을 담아 제 피 속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키워온 경영자로서의 꿈은 이제 통일 비전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더욱 빛나는 시너지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자신이 들었습니다. 하드 파워보다는 더 강한 소프트 파워는 제가 읽어가는 기업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저희 기업의 기본 전략의 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짐 로저스는 이미 예측을 하였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국가는 통일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정신과 문화와 인류애로 무장된 우리 청소년들의 사명감은 역사의 흐름 속의 부지불식 중에 한반도를 통일된 단일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 길을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준 학생 감사합니다. 수빈 학생부터 병준 학생까지 각 학교 대표로 발표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의 진솔한 나눔에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위기였지만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되어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하던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와 세미나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또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함께 오던 중국 상해 히어로 상하이 드림 봉사단 학생들과 올해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일본 오사카의 코리아 국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수료까지 열심히 끝까지 달려와 주신 모든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상황으로 수료를 못하게 된 학생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내년에는 다시 꼭 저희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수료식을 네, 수료식이 있죠? 네. 와. 네, 이 수료식은요 총 5회차에 걸친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결과를 수료증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실하게 전 강의를 수강하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신 학생분들을 위한 이 수료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네 넘어가시면 네 2020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 수료자 명단입니다. 전체 아카데미 수료자는 총 61명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수료하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김수빈, 김하순, 김윤수, 김은송, 김이은, 김정민, 김지환, 김하은, 문준영, 박지혁, 박진형, 박희야, 복세진, 서경민, 서예준, 신수범, 신채원, 아라마키 모에카, 오예진, 오정인, 유영욱, 이다인, 이리영, 이신영, 이용희, 이원석, 이유나, 이종천, 이지우, 정진우, 조다빈, 천용훈, 최성민, 최소은, 좌예림, 박병준, 박서진, 박지현, 손윤경, 양지호, 이진아, 최보람, 홍성혁 학생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학생 대표로 생명의강학교 고등학교 3학년 서경민 학생께 수료증을 수여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 화면 네, 열어주시면 나왔네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서경민 소속 생명의강학교 위 사람은 사단법인 평화왕국에서 진행한 제9회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5일 사단법인 평화왕국 상임대표 허문영 대독하였습니다. 네, 받으세요. 받으세요. 보이나요? 대표님께서 받으세요. 한번 네.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네, 네, 받고 계시네요. 아니, 딱 전달 드리면 좋은데. 여기 저희 카메라 한번 카메라 봐주시겠어요? 한번 네. 네. 한 번만 더. 오, 인증샷 네 남겨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네, 참고로 생명의강학교는 그 강원도 태백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청소년 통일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강학교 학생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다음 스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수료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료식이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장에서 직접 전달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추후에 수료증을 여러분들의 학교나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세미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요, 총 44명의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24개의 작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글 부문이 총 17작품, 그리고 문화예술 작품은 7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저희 전문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출석, 멘토링 참여도를 비롯해서 주제 적합성, 아이디어 차별성 및 창의성, 작품 구성력, 완성도, 공감성과 활용 가능성, 발표 내용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네, 먼저 최우수상 시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 부분과 문화예술 부분 두 분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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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도 될까요? 자, 네, 긴장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괜찮으세요? 좀 침착하시고. 네, 침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다른 학생들도 지금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긴장되는 소리가. 네, 수상자는 나왔네요. 홍성혁 학생, 이진아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글 부분. 네, 홍성혁 학생의 그 글작품 주제는요, Religion, Peace and Unification이었고요. 이진아 학생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해주 스마트 시티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지만, 네, 정말 대단한 작품을 작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최우수상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네, 네. 신수범, 서예준 학생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부분과 김하순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 학생이죠. 평화의 하늘은 하나, 이거는 그림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수리 기독고등학교의 김이은 학생이 라디오 시나리오인 원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와, 너무 멋졌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와.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이 대상 이제 대상이죠? 지난? 네네네, 이제 대상입니다. 와, 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심사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상 글 부분 넘겨주시죠. 자, 박병준 학생의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COVID-19 Crisis.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하은, 박진형, 최동천, 이종천, 죄송합니다. 한국글로벌학교 친구들인데요. 남북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상 문화예술 부문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긴장입니다. BGM 계속 깔아주시고요. 계속 BGM은 긴장되네요. 계속 깔아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한동글로벌학교의 이다인 학생이 영화 시나리오인 사랑하니까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하네요, 다들. 네, 정말 네. 귀한 대상감이었어요. 대상감이었어요? 네. 대상감이요. 어른 같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대상작을 말로만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 대상 수상자들의 발표 영상 같은 거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네. 싶어요? 네, 보고 싶으시구나. 그러면 저희가 네. 특별히 그 대상 수상자 그 두 분의 발표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 박병준 학생 글 부문의 대상작이죠. 그리고 문화예술 부문의 대상자인 이다인 학생의 발표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MIC 국제학교 12학년 박병준입니다. 지금은 상동호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남북 협력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conomy is a significant factor in transforming the political scene. Finding a way towards mutual economic prosperity is essential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i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ffering a severe economic crisi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more complicated the situation is, the closer we can expect peaceful reunification. It is ironic. After COVID-19, there is a need for the country to set in place plans to recover. One of the best plans to recover economically after the pandemic is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y. They are key factors that have underpinn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In the past, it has helped to fuel the economy of North Korea. North Korea should find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at can be us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nation. Increasing real wages after the pandemic can also get a long way in ensuring that the country stabilizes economically. When the nominal wages increase above inflation, the consumers will have more funds that they will be willing to spend. Higher global growth after the pandemic can also help North Korea improve along with other countries in economy. North Korea would have had significant economic changes if it followed the routes that South Korea had during the Miracle of the Han. It was not indispensable to seek the US as an ally, but major world economies like Brazil, India, and the UK would have helped the country grow from an economic standpoint. North Korea has required better financial engagements and trade with other nations to become a dynamic global economy.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has limited its ability to make any meaningful trade relations with the South, and with the detrimental impacts. The South is a democracy and has giant companies like Samsung, Hyundai, and LG, which enables it to be recognized on the global scene. China is a critical importer of fertilizers, fat, machines, and mineral fuels from North Korea. However, the South can also become a partner in this trade because it requires these items. The only exception entails slag and ores, which the South needs. The top 5 commodity imports from the South include wheat, corn, aluminum, and iron ore. Excitingly, iron ore is at the top of the exports with an overall output of over $4 billion for the economy. The possibility of two nations to become partners in trade exists due to the geographical advantage. They share a border which can make land and air travel a possibility. North Korea should begin to allow South Korea into the country to spark trade relations. Journalists have been routinely allowed into the country, which marks a positive aspec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urists should also be allowed into the country to ensure it welcomes entrepreneurs. If North Korea and South together build a railroad connecting the South to the Siberia, tourism and trade would even prosper more through land. South Korea would no longer have to remain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Eurasian continent, as there would be a new road possible to enter the continent. Despite all this seeming elusive, embracing cooperation with the South may serve as a touchstone to its flailing economy. 안녕하세요. 사랑하니까 부제 어느 북한 청소년의 하루 영화 기획서를 맡게 된 이다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자면 작품 개요, 기획 의도, 로그라인, 가상 캐스팅, SOT, 분석, 관점 포인트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품 개요를 설명할 텐데요. 러닝타임은 20분에서 25분 사이를 생각하고 있고 제작 형식은 단편 독립 영화로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드라마이고 단편적으로 할 것이며 제작사는 신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상 개봉 날짜는 내년 7월 중순쯤에 할 것인데요.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등급은 7세 이상입니다. 7세 이상으로 잡은 이유가 아직 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깊은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세 이상으로 잡았지만 그래도 전 연령이 본다 해도 크게 상관없는 작품입니다. 기획 의도를 이제 설명할 텐데요. 설명에 앞서 이 기획 의도에 가장 걸맞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Freedom is a system based on the courage. 자유는 용기의 바탕을 둔 체계이다 인데요. 이 자유가 결국에는 용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저희의 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북한 청소년 하루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쟁취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비록 그 자유를 가진 자의 희생이 요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희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쟁취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것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간과하고 잘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자가 자유 없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을 치르고 살아갈 때 비록 그 자신은 죽게 되고 희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두어 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기획 의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매 희생을 통해서 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그 나중에 그 북한 청소년의 그 결심대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사람들의 자유와 그리고 또 일상 그 하루하루의 삶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없으면 그런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로그라인을 설명할 텐데요. 상위 1% 북한 청소년의 일상에서 목숨 걸고 북한에 온 선교사의 만남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를 잡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가상 캐스팅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임시완 분입니다. 기철이 바로 여기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아이인데요. 기철의 캐릭터를 소개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고위관 그리고 또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출신 성분이 좋아서 기철이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다른 북한 아이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좀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철이가 또 어머니가 굉장히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나라도 갔다 와서 굉장히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또 아들에게 미쳐서 또 한국 드라마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철이가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아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될 분은 존조라는 배우님을 모셔왔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으로 이미 캐릭터 설정이 왔기 때문에 배우분도 한국계 미국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존조님을 모셔왔습니다. 이 선교사 이 캐릭터를 소개하자면 이분은 북한 사역을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대부분 사역은 중국 접근 근처에 있는 북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브로커들을 통해서 탈북민을 구출하거나 가끔 직접 북으로 들어가서 탈북을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한국 분이 이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또 한국에 이러신 분들도 막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이 뒷부분은 좀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예전에 그 탈북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탈북한 부부가 딸과 함께 탈북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브로커들을 통해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한 뒤 돈을 벌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브로커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아이를 이렇게 다시 남한으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딱하게 보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를 이제 직접 되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브로커들을 나중에 북한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거리도 줄어들고 또 비용도 좀 더 적게 드니까 그분이 또 이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SOT입니다. 먼저 일단 여기 영화의 강점은 또 북한 청소년이랑 선교사님의 극적인 만남이라는 신박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북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좀 일반 우리 대한민국 학교랑 또 다른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또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점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바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상력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럽다 혹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방대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청중들에게 전해질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획인데요.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기획 의도에 나왔듯이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 희생 또 자유를 위한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삶에 또 질문을 던져보고 어떤 부분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깃털이가 또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긴장감이 또 조성이 되는데요. 그런 갈등 부분에서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위험인데요. 독립영화라 또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고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소재가 또 일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색깔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관람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는 좀 다른 북한 학교의 그런 시스템 그리고 또 그런 체계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랑 또 다른 것이 무엇이고 북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인데요. 많은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리고 또 지금 북한 상황을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데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그 소프트 파워가 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또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영화를 통해서 또 그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자유는 결국엔 용기다. 이것을 가장 드러내고 싶은데요. 그 자유가 용기를 수반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용기라는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기획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수상 시상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원래는 우수상 또 장려상이 있었는데 우선은 저희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다들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작품을 제출해 주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전원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상장은 출중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수상 대상과 상관없이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주신 분들의 작품은 추후 작품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작품집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해주신 심사평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에서는 11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평을 해주셨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품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보실까요? 예! Let's go! 안녕하세요. 평화한국 여러분, 이창훈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의 심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글을 보고 프레젠테이션도 다 봤는데 너무 수준급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제가 보기에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그런, 제가 봤을 때 좋았던 거, 그리고 조금,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점들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죠. 그게 의료든 교육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종교든, 그런 많은 측면들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학생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측면만 갖고,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점이 저는 많이 와닿았고요. 정말로, 이 많은 점들을 되게 깊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방면에서 통일을 이루고 준비하자.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하고 짧게라도 이렇게 액션 플랜을 하나씩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던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액션 플랜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이 방금 언급한 많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의료적으로 도와준다 또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같이 뭘 해나간다 할 때 이게 물질적인 도움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보내준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우리 가르쳐준다, 전수해준다 그러면 사실 상하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거라든지, 교육적인 거라든지, 종교든지,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액션 플랜을 만들 때도 그런 점들을 인지하고 있는 느낌이 글에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 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내가 본인이 느끼고 있는, 글쓴이가 느끼고 있는 핵심 문제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적인 거나 교육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도와준다고 뭐를 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은 창의성 교류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창의성 교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요? 그쵸? 그리고 또 종교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같은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이거를 이제 전파를 하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부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없음으로써, 종교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메인에다 어필을 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강화를 하면은 그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도 굉장히, 그 글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다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글이 굉장히 수준급이었어요. 제가 놀랬고 앞으로도 이런 좀 행사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탱크처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또 마음의 준비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번만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더 깊게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통일비전 세미나 논문들 작성하느라고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앞날에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장과 또 방안들을 여러분들의 논문을 통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논문이라는 새롭고 어려운 작업을 해내었다는데 모두에게 먼저 수고 많았고 그리고 잘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이 정도 논문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논문을 쓸 일이 많을 거고 또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생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고문헌과 각주에 관한 것들입니다. 학생들 모두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아서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한 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어디서 가져온 거지 또 믿을 만한 자료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논문의 주장과 타당성에 많은 부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자료를 사용한 문장이 끝나는 곳에 반드시 논문의 출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표와 그림을 사용할 때는 각각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을 넣고 표와 그림의 출처도 그 바로 아래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와 그림을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 또한 또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다면 좋은 자료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와 그림을 사용할 때는 주장을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와 그림이 들어가면 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또 논문이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굳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딱 들어맞는 자료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논문의 완성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주장이 참신하고 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자료의 출처와 또 참고문헌의 올바른 표기 등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과 또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회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사자 오일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6편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나의 독일 통일 모델을 통해 분석해본 한국의 통일 방안, 참 귀한 주제를 우리 젊은 청소년이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지금 반통일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는 이 판국에서 독일 통일의 그 5가지의 그 유익한 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시한 것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체제가 이렇게 통일 과정에서 하나로 그 연방 국가를 이루어서 가는 이런 측면의 그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사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기능주의적으로 체제적인 접근을 한 후에 통일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인 교류와 배려를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글 천용훈의 청소년 통일 비전 아카데미 에세이. 네, 여기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달았는데요. 사실은 주제는 내용의 압축입니다. 주제를 보고 그 내용을 나름대로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이지 않은 것이 이 좋은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깔끔하게 논문을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글다듬기에도 좀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은 이진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해주 스마트시티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그 주제도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이고요.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이 강점과 북한이 또 토지 비용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 지리적인 위치까지도 잘 선정해서 해주를 스마트 시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그리고 보니까 글이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문장도 너무나 잘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은 이미 그 학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평가할 만큼 상당히 논문다운 그런 이 글을 썼다. 그리고 본문 각주까지 이렇게 넣어가면서 했다는 것은 논문의 형식에도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규리의 남북 통일의 장단점과 그동안의 남북 교류. 네, 그런 이 주제가 너무나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글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략간략하게 정리가 된 점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한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손윤경의 남북한 문화재 발굴과 미래협력 방안 굉장히 좋은 주제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도 보니까 논문을 나름대로 쓰면서 이 경험이 있었다면 갈래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한 장절 구성 속에서 정리를 할 텐데 오히려 내용상 다음 장에 가야 될 부분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다라든지 뭐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제 그러나 좀 더 글을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박지현의 남북한 코로나 대책 비교와 협력 방법. 근데 이것은 보니까 그 참 좋은 주제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이고 또 남북한의 의료 보건 차원에서 나름대로 협력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주제이고 한데 실제로 보면 남북 간의 정책 비교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현황은 잔뜩 늘어났는데 이 진짜 중요한 방법에 있어서는 단 한 줄에 불과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부분을 보다 더 잘 기술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이 좋은 주제가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의재단 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진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사실 많은 신선함과 또 창의적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 평화하면 사실 많은 요즘 청년들이 무관심하고 되게 가시적으로 북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인권 이러한 부분들에 되게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평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되게 진정성 있는 어떤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인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또 역사 및 문화 유산 이러한 부분들, 역사 및 문화유산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면 70년이라는 공백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남과 북의 주민들 간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통합의 동력,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고,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 무엇보다 한반도에 여러분들이 미래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그 능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어떤 통일 사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고심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독일의 근본적으로 그 통일을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밟고 또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 통합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노력하려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 이러한 부분들도 본질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통일 그리고 한반도 이러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다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리더의 자질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요. 되게 대한민국의 희망, 되게 볼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되게 밝다 이러한 부분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여러분들의 글에서 또 많은 걸 또 보고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되게 북한의 어떤 역지사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처한 상황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글에 녹아낸 부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북한 뭐 연구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그러한 역지사지의 어떤 입장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휘해서 연구하면 좀 더 완성된 어떤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6개의 논문을 심사하고 또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또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함께 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든지 음악산업 이런 우리가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이점을 분석해 놓은 논문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또한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이메일까지 보내서 이렇게 취재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전반적으로 평을 봤을 때 통일에 관해서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념적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의 북한을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지금 논문이라는 측면에서 뭐 각주를 단다든지 목차를 정렬한다든지 그런 논문의 형식과 양식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굉장히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논문이나 글 같은 경우는 어떤 틀과 규정 속에 나의 논리를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는 집중해서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갈 귀한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 논문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회 2020년 청소년 통일 비전 세미나의 심사평을 맡게 된 한림성심대학교의 이은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생애 첫 번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 경험한 이 코로나 사태로 대학에서도 다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줌으로 강의하고 대면으로 강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작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품들을 보고 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원외고의 김신영, 박민재, 송현우, 윤성빈 학생이 쓴 통일의 필요성의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참고문헌 사용을 참 잘했고 또 통일 이후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복지를 잘 한다면 아주 통합적인 발전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잘 전달된 글이었어요. 아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작성하셨고요. 또 대원외고의 조다빈 학생이 평화통일에서의 정치 형태 및 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이 아주 매끄럽게 잘된 글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소통과 교류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쓰셨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동 글로벌 학교의 김하은, 박진형, 이종천 학생이 쓴 글인데요. 남북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한 제언의 글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아주 잘 썼어요. 데이터 제시도 잘했고 또 아주 뛰어난 구성과 글 구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 이 체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하드 파워가 아닌 그 소프트 파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좋았습니다. 아주 제가 마음이 홀딱 빼앗긴 글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드림 봉사단이 쓴 글이 있었어요. 남북한의 음악 산업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글을 최바람 학생이 썼습니다. 북한의 그 솔직한 가사말과 그 남한의 신나는 노랫말이 합쳐진다면 희망과 소망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어린 학생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저도 많이 배웠고요. 대원외고 학생의 문준영이 통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세미나와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교육을 통한 계몽의 효과가 남과 북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한만 아무리 계몽 교육해봐야 북한에서 안 하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매우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원외고의 신채원 학생이 탈북민 유튜버를 통한
남한 사람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아주 제가 그 글을 보고 제목부터 너무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그들이 정치 색깔이 없는 유튜버가 또 조회수가 많대요. 그것까지 알아내가지고 글을 썼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잘 썼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글에 써 있는 유튜버들의 유튜버 내용들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참신한 생각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둥 같은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좋은 생각들을 잘 발전시켜서 실천하여서 이 한반도가 통일된 국가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내시기를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심사를 맡게 된 윤범기 MBN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 첫 번째 학생은 아라카미 모에카라는 일본 학생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일단 일본 학생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통일의 관점을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각 신선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작품 자체의 미술적인 완성도는 약간 청소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앞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신수범 서예준 학생인데요. 두 학생이 같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통일의 과정을 마치 신발에 색칠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그려주셨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왜 신발일까? 왜 신발이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개성공단에서 주로 신발이 만들어진다던가 또 그런 그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서도 7.7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영상에선 빠진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그대로 나와서 그것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일부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있었던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시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송 학생입니다. 김은송 학생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란 주제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통일과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사진으로 잘 묘사해 주신 점 이제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사진의 구석구석에도 작은 의미를 담아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뜻 보고 사진만 보고는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나라고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아순 학생입니다. 평화의 하늘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한국과 북한이 하늘로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하늘을 주로 보여주고 또 최근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것처럼 낙하산을 타고 이제 하늘을 지나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서 대중적인 소재를 활용해 공감대를 높인 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좀 다소 평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윤수 학생은 이제 희망과 소원이란 주제로 또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제 두 소녀가 풍선을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그림이었죠.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만 이게 남과 북을 대표하는 이제 풍선에 또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면 좀 남 측의 학생과 북 측의 학생이 옷이 좀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게 북한은 이제 한복을 입힌다면 남한은
이제 한국식 교복을 입힌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게 묘사했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 대생만 했는데 그림도 이왕 그림을 그렸으면 색깔을 칠해서 예쁘게 완성도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희은 학생입니다.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로 이제 발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이제 감성적인 접근으로 뭐 약간 음악 방송처럼 했고, 중간에는 또 이렇게 논리적인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구성을 해서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라디오 프로그램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통일의 어떤 정당성, 통일의 필요성만 강조하기보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일에 대한 반론, 통일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서 그 목소리도 설득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반박하는 혹은 그거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토론이 오고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다인 학생의 이제 영화 기획이죠. 그래서 영화라는 형식에 도전했다는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또 최근에 사랑의 부착이나 드라마 때문에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 점을 활용해서 어떤 북한 청소년과 그리고 선교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독립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포부는 되게 훌륭하고, 뭐 이미시원 씨나 존조 같은 유명한 배우들을 또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훌륭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스팅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신인 배우라던가 뭐 그런 분들을 활용하더라도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독립영화인데 너무 이 청소년과 선교사와의 교감만으로 만들면 조금 영화로서의 재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교사 딸하고 연애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조금 더 재밌게 대중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면 영화로서의 완성도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7분의 발표자 모두 훌륭하시고 앞으로 통일과 평화에 큰 관심 가지고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9회 청소년 통일비전 세미나 심사위원 맡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비전 세미나에서 만드신 작품들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이었던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주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반공이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그리고 글을 썼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다시 본 여러분들의 작품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의 심사 자료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세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통일을 이야기하면 남북한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주변 이웃 국가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혹은 이제 생명공학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고민 안에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던 그런 고민들이 다양하게 또 담겨져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북한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구나. 물론 핵 문제라든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과거보다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은 그림들은 남한과 북한의 국기를 같이 풍선에 그려서 남북 어린이들이 이제 하늘로 날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그림은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착용을 해서 낙하산 컨셉으로 이렇게
남북 간에 땅은 휴전선으로 갈려서 갈 수 없지만 하늘은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들이 또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라디오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북한에 서로 이해하려는 모습들을 표현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글짓기라든지 웅변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도구들, 특별히 그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기획이 되고 또 제작을 꿈꾸시는데 또 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앞으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들, 그다음에 표현하셨던 것들이 단순하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앞으로 확장이 되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또한 책으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좋은 컨텐츠로 그것들이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 역량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보트 이영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심사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라든가 작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달 사실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창작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게 된 의도나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그 의도와 평가를 통해서 이 작품을 심사하였습니다. 일단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준 높은 작품들이란 것은 학생으로서 그동안에 감추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작품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라는 한정된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창작물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될 것 같고요. 다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작품화해서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잘 만들어서 좋은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를 맡게 된 강민입니다. 아라마키 오메가님 작품, 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범 서예준님 작품, 신발 색칠을 정말 예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까지 했는데 남북 연락소 파괴라니 정말 유감입니다. 김문성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하면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 대책 없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의미 부여는 물고기에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수님, 좋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기원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유수님,
다른 나라의 국가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가 동의되어야 받아들이는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윤님, 사람들에게 숫자로 흥미를 유발하여 역사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제한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다희님, 인물구도, 사투리의 현장감, 청소년의 심적 변화 등에 있어 비교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만 희생이라는 불가결한 가치를 통해 얻어지는 자유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통일비전 세미나 문화예술작품 심사위원 김솔입니다. 올해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와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이번 세미나에 임한 모든 참가자분들과 또 이를 준비한 평화한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2020년에는 특별히 학술 논문 외에 문화예술 분야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며 통일에 대한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작품에는 그림, 영상, 라디오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로 나뉘어 자신의 기량을 뽐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다운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그뿐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만 완성도 면에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고 자신의 컨셉을 작품 안에 온전히 녹여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작품을 잘 디벨롭해 간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확장되는 통일 분야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를 떠나 세미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심사해 주시고 심사평까지 해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심사평 시간을 통해서 학생분들은 자신의 작품이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어떤 코멘트를 해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평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소통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선생님, 멘토님, 강사님,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는 평화한국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음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도 글로벌 통일 리더십 아카데미와 트레이닝, 평화 리더십 캠프 등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평화한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함께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이후 졸업 후에도 대학생 청년 프로그램 인턴십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페북 추가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나 평화한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평화한국을 후원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나 스태프 분들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음 우리 친구들의 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문영 대표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통일을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통일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일교포, 제중교포, 또 북에서 온 통일민들,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 아까 장대현 학교 학생, 또 남쪽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마당이 돼서 오늘 함께 이 장을 펼쳤기 때문에 작은 통일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쾅 왔던 학생들이 몇 있는데요. 그 일본의 이유나 학생, 그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 하는지 현지에서 그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과 또 유나 학생을 굉장히 그 참 뭐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제중동포인 박병준 학생, 작년에 우리 러시아, 중국 같이 다녔었는데 요번에는 또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자기 논문을 발표해 줘서 금년에 1월 달에 대학교 형 누나들이 미국의 평안국에서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뉴욕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영어로 미국 학생들하고. 근데 병준이도 나중에 대학 가면 또 그런 행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통일을 획일화 하나가 되는 걸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 University in Diversity 또는 Unity in Diversity,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한 우리 제일교포, 또 제중동포,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학교의 청소년들, 또 내년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이렇게 함께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오늘 수고하는 앞에 김진아 간사하고 정선의 연구원 두 분의 형 누나만 애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모든 스태프들이 뒤에서 또 같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평안국의 간사들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허문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2020년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와 세미나 수료식과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슬프네요. 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